자, 비트코인의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알트 시즌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많은 분들께서 키워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어시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과 함께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자, 뉴욕 증시 간밤에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1% 정도의 하락을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은 하원 쪽에서 감세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제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좀 눈치 보기 장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두 보합권 속의 혼조 마감을 지었는데,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가 있어서 함께 점검을 도와드릴게요. 자, 서비스업과 제조업 쪽의 PMI가 나왔습니다. 5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었죠. 4월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 관세가 진행이 되면서 5월의 데이터가 꺾이진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다행히도 미국에서 5월 동안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모두 동반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이터 자체도 52.3이 각각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2개월 내 최고치, 제조업 같은 경우는 22년 6월 이후 최고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나쁘지 않은 경제 상황이다라는 것을 카드 데이터를 통해서 간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데이터도 중요했지만 간밤 언급드렸었던 관세법안 하원 통과 소식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이 감세법이 통과가 되면은 기업들한테는 실적 상승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등 불안한 요인들이 증시에서 포착이 됐었는데, 그에 대한 반사수혜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립토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감세법이 통과가 되고 이 달러와 그리고 국채가가 내려가는 건 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하원에 통과가 됐다는 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 건 아니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는 상원의 표결도 남아 있습니다. 공화당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석이 53개, 53개 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 50표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쪽의 표만 잘 모으더라도 하원 통과한 감세법안 상원도 충분히 통과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핵심 내용으로는 복지도 삭감을 하고, 다만 안보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이런 내용들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오늘 하원에는 단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거든요. 사실 공화당 안에서도 조금 분열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압박을 하면서 일단은 다행히 하원에서는 통과가 된 모습입니다. GDP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장기적인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정부의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은 이러했는데 간밤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5월 22일을 미국 증시가 맞이를 했죠. 때문에 비트코인 피자데이였는데요. 이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CEO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를 배달하는 등 재밌는 이벤트들이 간밤 펼쳐지기는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을 수 있었던 그때 그 시절, 지금은 개당 11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가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간밤 암호화폐와 관련된 코멘트를 다시 한번 내놓으면서 시장 안에서 또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은 지금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가겠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그와 함께 또 같이 지켜볼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나 블랙락,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먼트, 프랭클린 템플턴 등등등 정말 많은 큰 손들,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 넘어서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카일 샤스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단순히 개인을 넘어서 기관과 국가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는
코인 시장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매일같이 이 뉴욕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간밤에도 해당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개의 회사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니어스 그룹이라는 AI 기반의 교육기업 비즈니스 그룹이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매입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 법적 분쟁 소송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스탑이 돼 있었던 상태였는데 법적 분쟁 해소가 되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유를 했고요. 현재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40% 정도 증액을 하면서 25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스닥 상장사인 GUG 홀딩스 같은 경우도 내년에 비트코인을 1000개 정도 매수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사회에서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대규모 매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된다면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도 회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 안에서의 가장 큰 손으로 불리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선주 발행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최대 21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우선주를 발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시장 내 거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60만 개 육박할 정도로 기관 차원에서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스트래티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죠. 추가적인 매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선주, 주식을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다음 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나올 호재 소식인데요. 게임스톱이라는 회사 다들 아시죠? 공매도로 한때 엄청 유명했던 게임스톱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세일러 회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게임스톱도 비트코인을 비축의 자산으로 좀 매집을 해가면 좋겠다라는 커뮤니티 안에서의 그런 좀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음 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본격적으로 좀 공개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게임스톱이 비트코인 포지션에 대한 어나운싱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전해진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지금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컨퍼런스에서 게임스톱이 우리 비트코인 이만큼 앞으로 이렇게 매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현재도 전일 대비 1%의 가격 상승을 보인 채 11만 1000달러 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중요한 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칼레오 전문가에 의하면 차트적인 관점에서 거의 20만 달러까지 가는 건 자석에 이끌려 가듯이 확정돼 있는 거다라고 차트 공유를 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 20일과 50일 이평에 지금 골든 코러스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그런 기조들을 느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가격이 높은 구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수익 실현을 하는 투자자들이 현재 많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고점을 딱 찍으면 단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이거를 수익화를 해서 시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작년 11월, 12월 엄청나게 비트가 급등했을 때 거래량이 확 늘어난 게 또 그런 이유에서도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거래량이 확 증가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크게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안 되고 있죠. 우리가 1월부터 쭉 비트코인의 가격 약세가 이어졌는데 지금 지난 3개월 동안의 거래량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을 지금 담당을 해주고 있는 글로벌 M2 통화량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 차트와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이 커플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 이제 16만 달러까지도 거의 확실시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비트코인의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알트 시즌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많은 분들께서 키워가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위마르 전문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트코인 이때 시작한다라는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토대로 봤을 때 보통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약 380일 이후에 시작이 됐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패턴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알트 시즌은 5월 25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3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5월 25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주말에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줄 수 있을지 이 과거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좀 키워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알트 시즌이 온다면 대형주들이 얼마나 가격 상승을 해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ICO 시절 때 이더리움을 매수했던 고래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등 계속 사팔사팔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 재단이 간밤 본인들이 최근에 달성했었던 업적에 대해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더리움 생태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본인들이 이뤘던 업적에 대한 글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부분 이슈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미얀마 지진에 뭐 피해자 구호 기금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좀 방면에서의 움직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5월 초에 진행이 됐었던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팩트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해주면서 L2 안에서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더리움도 최근에 가격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올해 초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없어서 좀 조롱의 대상이 한때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긍정적인 가격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알트 시즌과 함께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처음으로 유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했는데 리플을 기반으로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에 굉장히 민감한 뭐 정부라던가 은행, 송금 기업들이 리플의 기술을 계속 선택을 하면서 출시를 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리플에 대한 기술력, 뭐 신뢰성, 규제 적합성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송금 결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리플을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사례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최근에 25%나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가격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최대 14달러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2달러 부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의 가격 과연 14달러까지 정말 상승 가능성이 있을지 일단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현재 개별주들의 가격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도미노스부터 보시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63%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파이어 차트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 모두 긍정적입니다. 현재 지난 1시간 동안 올랐던 종목들도 80%나 되고 앞으로 오를 종목들도 내리는 종목보다 비중이 훨씬 높고요. 또 보조지표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단기와 장기에 대한 포지션이 모두 롱에 강하게 몰려있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4일 추세 라인으로 보는 파이어 트렌드도 96%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난 19일에 만났었던 롱에 대한 시그널 이후로 계속해서 파이어 라인 위에 가격 형성을 해주면서 긍정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와 장기의 추세도 상승 채널 안에서 캔들이 잘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보시면 트렌드 러워 라인과 이 어퍼 라인의 딱 중간부에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주말 사이에 가격 상승도 충분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점검을 해봤었던 이더리움의 차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실시간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2,700달러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어제였네요. 어제 오전에 지금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이더리움도 파이어 라인을 지지 삼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
단기와 장기의 추세, 채널 모두 상승을 가리키고 있고 이 안에서 가격 형성이 아주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습일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함께 동일하게 현재 파이어라인 위에서 캔들을 강하게 긍정적으로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장기와 단기의 추세에 저항 구간까지 캔들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뚫고 올라가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갈 수 있겠다라는 거 함께 기억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주말 사이에 알트 시즌이 본격적인 배를 울려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시장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